혹시 당근이세요? 이런 걸 뽑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당근에서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간단하게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당근마켓은 처음에는 그 동네에서 직거래할 수 있는 앱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동네 중고거래 직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오프라인에 있는 동네 관련된 정보들을 다 이 모바일로 가지고 와서 편리하게 동네에서 더 좋은 삶을 만들어줄 수 있게 노력하는 서비스이고요. 그 예를 들면은 자영업자분들이 더 광고하기 쉽게 자영업자 광고 상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동네 업체들을 등록하고 찾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네 생활 같은 그 커뮤니티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회사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회사 분위기는 되게 자유롭고 직급이 없고 진짜 수평적인 관계거든요.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대표님 포함해서 토론할 때 보면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막 그래도 대표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 각자의 의견들을 잘 이야기하고 그 유일한 그 채용 기준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회사의 지향점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오프라인 동네 정보들이 당근마켓 안으로 들어와서 그 동네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앱이 되려고 하고요. 나중에 뭐 중고거래 끝판왕이 된다거나 그런 것이 회사의 목표는 아니고 그냥 그런 로컬 정보들을 많이 모으고 찾아볼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스타트업을 이렇게 창업하시다가 당근으로 취직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회사를 좀 정리하는 시점에 제가 나중에 다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더 배워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일 좋은 옵션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아는 회사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들 중에서 제일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들의 그런 기업 경영 방식이나 온라인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문성들 이런 것들이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는 많이 또 어렸었잖아요. 그래서 성장 측면에서 결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나 맡고 계시는 직무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업팀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새로운 신사업들 만들고 수익 모델도 만들고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그 글로벌 팀에 있어서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서비스 런칭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 개발이 아닌 모든 일들 같은 것들을 했었고 올해는 또 사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제가 느끼는 장점은 제가 들어갔을 때 월 사용하는 인원이 한 200만 명? 이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월 사용자가 한 1,400만 명 이 정도로 늘었어요. 그래서 이 엄청 빨리 커가는 과정을 옆에서 볼 수 있었고 근본이 됐던 게 그 좋은 분들을 많이 모아 놓으니까 알아서 만들어 가더라고요. 훌륭한 분들이 모여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옆에서 보고 그걸 제가 조금이나마 흡수할 수 있었던 게 제일 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훌륭하신 분 이제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 당근에 코로나 라이브를 개발하신 개발자가 있으시다고. 맞아요. 그 저희 그러니까 사업팀 안에서 되게 작은 조직들이 있거든요. 저랑 같이 일하는 그 분이 작년에 20살이니까 지금 21살인 것 같은데 그분 혼자 그 코로나 라이브라는 서비스 만들어서 많이 했을 때는 하루에 한 200만 명이 접속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서비스를 혼자서 어린 나이에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분들과 일할 수 있다는 게 많이 영광이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아직은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떠한 영상에서 봤는데 되게 그 회의실 이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동네 생활을 더 잘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회의실 이름이 마을회관이고 뒷동산, 앞동산, 뒷집 뭐 이런 것들이에요. 회의실 이름이. 그래서 재밌죠.
네, 뒷집에서 뭐 회의하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사무실에 있는지 1년 반 정도 지나는데 아직도 어디가 어딘지 잘 헷갈리긴 해요. 뒷집으로 오라고 하면은 이제 또 많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 이제 다다음 달인가 훨씬 더 넓은 데로 옮기거든요. 신논현에 있는 교보타워라고 거기에 3개 층을 쓰는데 거기 회의실 이름은 다 뭘로 채워놓을까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키워드 뽑아주세요. 유태준에게 가톨릭대란. 네. 선배님께서 이제 후배들을 위한 대학생활 꿀팁 같은 게 있으면은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학생 때 창업해보고 이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직장생활 요새 워낙 길게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예전에는 평균 근속연수가 막 11년이었으면은 요새는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다들 미래를 걱정하고 나중에 나가서 창업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학생 때는 되게 잃을 게 없잖아요.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많은 배움이 있는 것이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저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빚만 있고 예를 들어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언제든지 예전에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몇 개월 힘들 수는 있겠지만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학생 때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해보고 창업도 해봐서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창업 경험도 좋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는 단체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선배님에게 가톨릭대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대학교 들어오기 전까지는 평균의 3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물론 뭐 강의 들은 것도 좋지만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해보면서 더 발전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환경이 이 가톨릭대가 되어준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카이스트 대학원생. 그 카이스트라는 4글자의 이름만으로도 진짜 압도되는 그런 학교인데, 우리 가톨릭 대학교도 경영대학원이 있잖아요. 근데 카이스트를 조금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유니부북 활동하면서 이제 창업 활동을 하면서 경영학과에 있는 라준영 교수님한테 많이 배웠었는데요. 그 교수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카이스트의 사회적 기업 경영대학원이라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창업에 대해서도 전문성 있게 배울 수 있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거기를 이제 지원을 했고요. 토익 점수 이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영어 공부도 사업활동 제쳐두고 몇 달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고, 거기서 좀 더 경영학과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좀 창업가들을 양성하는 과정이어서 그런지 그런 창업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MBA라는 그 과정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가톨릭 때는 그 MBA 과정이 아니라 그냥 경영대학원, 그냥 경영학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 저희 대학생들의 조금 바라보기에 대학원생 하면은 인식이 뭐 노예다, 공부벌레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경영대학원 MBA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대학원이거든요. 그래서 특수대학원들은 제가 볼 때 그런 특성이 좀 덜한 것 같고, 일반 석사 과정을 밟는 것들 있잖아요. 논문 쓰고 이런 분들은 연구실에 이제 매여가지고 조금 힘들게 생활하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MBA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여유롭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동기들 중에 보면은 한 명이 과제가 엄청 많고 읽어야 되는 영어 아티클이 엄청 많거든요. 한 명이 코피가 안 멈춰가지고 자퇴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엄청 힘든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많이 배울 수도 있지만 거기서 뭐 아내도 만났고 많은 것도 배웠고. 대학원 생활이 현재 봤을 때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학교 때 창업해서 창업 활동하면서 대학원 그 MBA 과정 밟으면서도 하루에 몇 시간은 창업에 투자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저는 제가 했던 선택이 어찌 보면은 좀 리스크를 최대한 지지 않는 행동들이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커리어적으로 뒤처지는 그 시간이 되지 않도록 그 시간에 대학원도 같이 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것도 그냥 SK에서 투자금도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지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커리어적으로나 아니면 제 개인 성장적으로나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럼 대학원과 대학생의 차이점이 제일 크게 뭐가 있을까요? 대학교 때는 그 배운 것들을 바로 뭔가 적용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이런 느낌은 없었는데 그 카이스트에 있을 때는 좀 더 배운 것들을 바로바로 적용해보고 뭐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고, 대학원 들어갔을 때는 제가 제일 막내였는데 그 제일 나이 많으신 형님이 거의 40대 후반 이 정도였어요. 근데 똑같이 동기고 똑같이 형이거든요. 나이를 따지지 않고 친해질 수 있는 이 미국 스타일의 그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고. 사회적 기업의 미래 전망. 메디치에서의 중고책 프로젝트나 모델 캠퍼스, 당근과 같이 이렇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창업도 많이 하셨었는데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학과 교수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라준영 교수님의 그 수업들이 몇 가지 그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그런 수업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좀 많이 기업 사례들을 배우면서 예전부터 그런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본연의 기업 활동을 하는 와중에 더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사회적 기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었고, 그걸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창업을 했던 거였었고요. 당근마켓도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하고 다니진 않지만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라벨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업의 활동들이 정말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가 좋은 부분인 것 같고, 그거를 제가 대학원 생활 혹은 이제 학과 생활을 하면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메디치의 중고책 프로젝트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궁금했는데, 중고책 프로젝트가 유니버북이라는 프로젝트잖아요. 뭐 학교도 확장하셨다고 했는데 조금 더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그 제가 그때 제대를 하고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이제 과외를 하면서 살았는데, 한 학기 교재 사는데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아버지도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고, 동생도 되게 많이 아프거든요. 분명 학생들이 나처럼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거를 다 온전히 100% 가격을 내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그러면은 한 학기 어차피 쓴 책이라고 해봤자 많이 손상이 없을 거니까 그것들을 정가의 한 40% 정도에 매입해서 60% 정도에 판매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었고요. 그래서 여기 니콜스관 그 4층에 막 신도림, 아직도 신도림이에요. 거기 신도림에 테이블 몇 개 깔아놓고 교재 매입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한 70만 원어치 샀었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점이라고 하는 게 이 책을 판매하면서 매입해야지 물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70만 원 해봤자 몇십 권 되지도 않고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그걸 만들었어요. 어음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입권이었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서 이거 팔리면 돈 주겠다고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 팔리면 제 개인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막 한 500만 원? 그렇게 사버렸어요. 약간 지금 생각하면 좀 무리한 수였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판매를 이제 3월 달에 국제관 앞에서 그 책장 깔아놓고 시작했거든요. 그때 막 한 2시간 만에, 파는 가격은 더 비싸니까 2시간 만에 한 700만 원 팔렸나? 이게 매출도 되게 많이 나고 학생들도 반응이 좋고,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하면서 했는데 엄청 빨리 늘더라고요. 한 달 만에 한 3,000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바로 관련된 앱도 만들고 첫 번째 사업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모델 캠퍼스 창업 당시에 플랫폼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과 같이 플랫폼 시장이 커지는 것을 예측을 하고 창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무조건 이쪽 세계에 발을 담고 있어야지만 그 모든 사이클을 경험할 수 있고,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최대한 그 온라인 쪽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개발자분들도 많이 찾아다녔었고, 지금도 실제 그 영향력에 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도는 좀 많이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그 역량을 쌓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네, 저는 그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이
앞으로도 계속 세상을 먹어치울 거고, 지금 아무리 온라인 서비스들, 신규 서비스들 다 나왔다고 하지만 전체 오프라인 시장 전체로 보면은 뭐 10% 20%도 안 될 것이다. 앞으로 10배씩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기본적인 이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저에게 더 많은 기회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